한기수의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뱅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 다양하니까요. 샵 2034로 우선 한규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세요. 저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한규수 매니저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몇 시에 보면 될까요? 3시 50분에 보셔야겠죠? 네. 3시 50분에 오늘도 무료 방송 준비가 됐습니다. 또 연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장이 오늘 좀 소강 상태가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그래도 아직은 상승 기조가 살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연휴 이후에 장세가 본격적인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너무 성급하게 보지 마시고요. 연휴 이후에 우리가 어떤 섹터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3시 50분 우리 방송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3시 50분에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에서 오늘장은 좀 관망 흐름이 보여지고 그쵸. 있어요. 또 연휴를 하루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 오션브리지에 대한 리뷰부터 들어볼까요? 최근에 이제 종목들 이제 바닥을 치고 이제 움직이는 종목군들 또 바닥을 치고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흐름 자체는 아직은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히 우리가 종목을 대한 관심과 긍정적인 관점을 한번 보실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션브리지도 역시 이제 충분하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이제 물량을 좀 잡아가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길목을 잡고 가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3일 동안 양봉은 나오고 나서 또 이틀 동안 음봉이 나옵니다.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분명히 중기적으로 대바닥은 찍은 상태고요. 밀집대에서 물량을 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좀 좋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은 곧바로 치고 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아직은 자신감이 좀 결여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곧바로 가지 못하고 또 올랐기 때문에 매물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봉 자체가 굉장히 약하고 작고요.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상당히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뭐 하루 이틀, 2, 3일 정도 쉬어가는 과정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쉬어가는 과정이 나오고 나서 재반등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물량을 턴다라는 관점보다는 이 정도의 눌림 조정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조금씩 물량을 잡아가 들어가도 무방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자,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자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다산 네트워크스라는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이제 5G 관련주들의 흐름 자체가 좀 답답하지만 눌림을 주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위치,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위치에서 조금씩 잡아가자라는 그런 관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흐름 자체는 역시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반 경직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고요. 다산 넥터스 말고도 다른 5G 관련 전반에 걸쳐서 대체로 강박과 약박선 혼조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흐름 자체는 뭐 무너지지는 않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G 관련주들과 관련해서 뭐 국감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만 자, 그 내용보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은 뭐냐면 5G는 글로벌 시장의 하나의 산업이고 이제 시작하는 산업이다. 그래서 초기 시세를 또 초기 산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와 내년 이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5G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한다면 좀 긴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은 아직은 유지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슈피겐 코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현재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위치에서 이제 물량을 잡아가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렸고 실적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에 실적이 좋은 종목은 갈 수밖에 없는 상태. 여기다가 지금 이제 아이폰 12 출시가 임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주로도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너무나 긴 시간 동안 행보세를 기록했던 종목이고요. 한 차례 강한 시세가 나온다 싶더라도 또 밀렸고 또 반등이 시도가 되다가 또 약간의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구간은 대바닥권이고 실적과 성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더 좋아지게 되면 주가의 반등은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던진다라는 관점보다는 홀딩과 함께 추가적으로 밀릴 때는 조금씩 매집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피겐 코리아도 다시 한번 리뷰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제공약한 종목이었는데요. 수익을 낼 수 있게 기다려 보도록 하죠. 그럼 오늘 시장으로 돌아와서 한 큐로 정리를 할게요.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수익이 안 나는 장이라고 그쵸. 또 힘들어 하시네요. 물론 지수는 올랐지만 이번 지수 상승은 모든 종목에 다 가는 지수 상승이 아니었거든요. 그쵸. 좀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소외받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큐를 정리해 보자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자, 있을까요? 오늘의 한 큐는 신고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신고가. 이전에 저희가 설명할 때 신고가에 대한 신호가 보인다, 조짐이 보인다라고 했는데 오늘의 신고가는 좀 다른가요? 일단 우리가 발 때 이 신고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시장에 대한 희망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장세가 또 지지부진하고 빨리빨리 수익이 안 나고 하고 답답한 그런 상태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수익이 빨리 안 날 때는 뭘 생각하냐면
지난번에 하락 장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하락 장세 볼 때는 너무 힘들죠. 그런데 지금 주가가 못 가서 힘든 겁니다.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시장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었죠. 바닥백일 천정삼일이란 투자 경험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회복할 때까지는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시장을 장악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그런 구간이니까 그런 부분들 꼭 보시 바라고요. 신고가라고 하는 부분들, 일단 신고가라고 하면 뭐 장이 좋을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장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신고가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시그널가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 증시 그리고 한국 증시가 동반해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죠.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커플링하면서 동반 신고가가 갱신이 나오고 있고 지난번에 한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을 때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은 것이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었었죠. 근데 미국과 한국 증시가 미미하게 동반 신고가를 기록하는 부분들은 분명 시장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은 이제 연휴를 앞두고 시장에 오늘 좀 관망세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연휴를 앞두고 시장의 관망세는 좀 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시장의 기조는 분명히 강하다. 신고가가 상승폭은 적습니다만 신고가를 기록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종목이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지수가 올라갈 때는 일부 종목들, 일부 대형주들, 일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올라가면서 지수를 땡기지만 지수가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좋아지면서 중소형주라든가 후발주들이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 자체 분명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미국 증시 신고가 기록한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라는 거 꼭 보시 바라고요. 역시 이제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어떤 협상을 중단하라라고 했다가 다시 이제 재협상 뉘앙스를 지금 뿌려내면서 미국 증시가 올랐고요. 실질적으로 경기 부양 대책을 트럼프가 지금 단계에서 캔슬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 부양 대책과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은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자,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의 흐름에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보셔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수는 살아나고 전반적인 장세는 좀 살아나는 것 같은데 종목군들이 좀 많이 안 갑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단기적인 하락세를 벗어나서 이제 상승으로 좀 반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확실한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았고 백신도 나오지 않다 보니까 약간의 경계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좀 답답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추세적으로 미국의 다우지수도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어제 시초가를 넘어설 정도로 미국 뉴욕 증시는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3대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상승 기조가 살아있기 때문에 곧바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부분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다. 요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코스피, 자, 일봉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면서 국내 증시도 이제 동반해서 반등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 최근에 이제 코스피 지수의 상승세가 비교적 견조한 모습이죠. 코스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봉은 났습니다만 역시 5일 이평선 중시로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이고 직전 고점 상당히 강력한 저항선임에도 불구하고 매물을 받으면서도 추세는 분명히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이 직전 고점 때는 제가 보기엔 곧바로 돌파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물량을 받으면서 점진적인 반대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증시가 동반해서 소폭의 반등의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종목들은 답답하지만 그러나 시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더 올라가게 되면 종목군들로 따라오는 그런 시세에 우리는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 큐, 그래서 신고가라고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의 한 수를 들어볼 시간인데 이제 내일은 쉬었다가 다음 주 월요일장을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오늘 마감 시간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일의 한 수 무엇으로 보고 접근할까요? 자, 내일의 한 수는 상승 추세 회복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상승 추세 회복. 물론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몇 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전에 하락 여파가 워낙 컸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마이너스이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회복이 다 가능할까요? 다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 일단 지수라는 건 그렇습니다. 주시장이라는 건 그래요. 지수가 빠질 때는 같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맞아요. 올라갈 때는 특히 일부 종목군들만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현재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전략을 좀 많이 잘 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무방에서 다시 한번 그런 전략들을 말씀드릴 건데 네. 현재 시장의 흐름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여야 될 것은 시장의 기조가 살아있다. 이 구간에서 전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섹터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느냐 그게 중요할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과 한국 증시가 동반해서 상승 기조가 살아있고 상승 추세가 회복됐다는 점.
상승 추세가 회복이 됐다는 얘기는 조정 국면에서 벗어나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주식시장에서는요, 주식시장에서 관성의 법칙이 좀 통합니다. 하나의 방향성, 상승으로 방향을 잡게 되면 더 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고요.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지려고 하고 옆으로 길 때는 에지간한 모멘텀이 있지 않는 한 밀집대를 뚫고 가기가 쉽지 않은 게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추세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돌발 악재가 나오거나 이런 장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분명히 살아있다는 부분에 긍정적인 시각이 필요하겠고요. 단기 관점에서는 그러나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경기 부양 대책 합의점이 언제쯤 나올 것인지 이게 지금 퀘스천 마크이기 때문에 곧바로 장세가 가기보다는 약간의 불확실성은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그리고 약간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혼조 장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부양책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죠. 대선 전이 될지 대선 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양 대책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제 판단으로는 대선 전에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가운데 역시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어서 점진적인 반대세, 고점 매물을 봐주면서 점진적인 반대세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도 조금씩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대하는 것처럼 팡팡 터지는 그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완만하게 회복되는 그런 장세가 나올 수 있어서 분명하게 여유를 가지고 제가 어제 내랑 귀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갖자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씩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피 월봉 차트를 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금 차트 패턴은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고요. 현재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점이 2,607포인트를 기록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려 10여 년 기간 동안 형성됐던 박스권을 돌파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코로나19에 폭락했던 증시가 무려 5개월 동안 연속해서 양봉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음봉이 나오면서 한 달 정도 쉬었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양봉이 연출되는 모습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5개월 이평선 증시로 한국 증시가 추세가 살아있다는 얘기고 보통 십자봉 차트가 나타나고 나서 시장이 위상향으로 올라가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신호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월 이평선 증시로 상승 기조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점진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추세가 분명히 살아있다는 점 꼭 보시 바라고요. 자, 다음 그려 보겠습니다. 이번엔 코스피 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는 일봉상, 월봉이죠. 한 달 단위로 이제 그 캔들 하나가 그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월봉상의 주가는 분명히 5개월 이평선 주시로 살아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주봉은 어떻습니까? 주봉상의 주가는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 올랐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지지난주에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추세가 무너지는 듯한 양상이 보였습니다. 그랬던 주가가 다시 2주 동안 반등하면서 다시 5주 이평선 위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결국에는 5주 이평선 주시로 추세가 분명히 살아나는 형태인데 중요한 것은 곧바로 치고 가느냐, 내지는 박스권 직전 고점에서 물량을 좀 더 받고 좀 쉬었다 가느냐라는 것이 관건이 될 겁니다. 결국에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특별하게 반등을 끌 만한 모멘텀이 없고 또 아직은 불확실성 변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직전 고점에서 한 1, 2주 정도 약간의 매물을 받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약간의 지루하고 답답해 보이겠습니다만 다음 주 이후에 다소간의 조정이 나오거나 출렁거림이 나올 때는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도망가지 말고 오히려 종목군들을 매집해 들어가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겠고요. 약간 긴 호흡으로 보셔야 좀 편안한 매매가 될 것이고 오히려 좋은 기회가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상승 추세 회복이라고 내일의 한 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 가는 장은 아닐 수 있으니까 네. 우리가 지금 쳐낼 종목은 쳐내고 압축을 해야겠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네. 이제 보통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계좌 포트폴리오 종목을 한 번은 갈아엎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장세는 갔다가 쉬어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많은 종목들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안 된다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쳐내고 말씀하셨듯이 쳐내고 그리고 되는 종목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이 좀 필요한 구간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손절이 정말 어렵거든요. 어렵죠. 하지만 결단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한 큐 종목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시장에서 상승 추세를 회복했을 때 그 안에서 빛이 나는 종목으로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의 학교 종목은 이제 LG 이노텍 가져왔습니다. LG 이노텍 현재 0.9% 상승하고 있습니다. 강점은요? 강점은 역시 네. 이제 아이폰이겠죠. 지금 현재 LG 이노텍 같은 종목은 이제 아이폰의 최대 이제 수혜주로 부각됐던 종목이고, 네. 그동안 많이 기다렸던 아이폰이 이제 출시가 이제 10월 달에 이제 4분기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수혜주들이 벌써부터 LG이노텍을 중심으로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중요한 부분은 일단 여러 가지 재료들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모멘텀은 역시 4분기에 신형 이제 아이폰 출시가 임박했다는 겁니다. 그 아이폰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엔 그 안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는 뭐 PCB라든가 이런 부품사들을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그에 따른 최대의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는 측면이고 특히나 이제 그 아이폰이 이제 5정 아이폰이 될 것이고요. 5정 아이폰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기대 수익이라든가 또 판매라든가 호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 종목군들 부품주들의 수혜주를 받는 가능성이 조금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지금 아이폰이 4분기에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4분기에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회사의 실적도 1분기, 2분기, 3분기가 아니라 4분기의 실적이 더 많이 집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3분기까지는 뭐 실적이 뭐 그렇다 치더라도 4분기 쪽의 실적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받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인 이제 차트 흐름들 보시더라도 현재 주가는 어떻습니까? 이 종목도 뭐 코로나19에 많이 빠졌던 주가가 충분하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행보세를 기록했다가 이 가격대죠. 15만 7천 원 정도가 중장기로 중간 바닥을 찍은 상태고요. 한 번 이제 두 번까지 찍고 이제 반등이 좀 소폭 시도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이미 이제 아이폰 출시라는 재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반등이 나타났던 것이고 오늘도 주가는 소폭의 장 초반에 밀렸다가 지금 강밥 정도가 올라가 있는 이런 형태가 보시면 되겠죠. 제가 보기엔 지금은 추격 매수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월요일 정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장중에 조정이 나올 때 한 번 정도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이제 목표가는 제가 18만 5천 원까지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18만 5천 원이면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 정도 가격인데 목표가는 그렇게 높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시적인 단기적인 재료 이슈에 의한 반등 가능성이 높고요. 아직은 좀 등치가 큰 종목이고 지수가 이 구간에 저는 뭐 그렇게 팡팡 터진다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한 1, 2 정도 약간 옆으로 기어가는 혼주 장세 후에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못 가는 상태에서 종목들이 혼자 많이 가지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18만 5천 원까지 좀 짧게 드릴 거니까 그 정도까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손절가는 15만 7천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LG이노텍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18만 5천 원, 손절가 15만 7천 원 기억해 주시고요. LG이노텍으로 추후의 상승을 도모해 볼게요. 지금까지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